혹시 당신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불합리한 현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나 하나쯤이야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체념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그 시작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세상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좌절하곤 합니다. 과연 평범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 중 한 명인 마하트마 간디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너 자신이 그 변화가 되어라는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간디는 이 한마디가 평범한 우리도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무력감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함께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제 작은 외침은 쉽게 묻히곤 했습니다. 몇 번의 좌절을 겪고 나니 나 하나쯤 바뀌어 봐야 세상이 달라질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냉소적인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제 존재가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제 작은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지혜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세상을 바꾸는 지혜는 단순히 외부의 거대한 혁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의 개혁이나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간디는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창한 행동보다 내면의 변화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의 모습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자 도덕경에서는 대지유대인, 소지유소인이라는 뜻으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크게 어질고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작게 어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가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상대를 억지로 설득하거나 나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신뢰를 쌓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마하트마 간디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평범한 내가 세상을 바꾸는 5가지 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디는 처음부터 거대한 군대를 이끌거나 혁명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를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작은 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인도 전통 의상을 입으며 소금 행진을 통해 비폭력 저항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간디는 자신이 원하는 세상, 즉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먼저 자신의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만약 간디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비폭력을 주장하기만 했다면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진실된 삶과 행동은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결국 독립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간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비결이 거창한 구호나 외부의 힘에 있지 않고 바로 스스로의 내면과 행동의 변화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평범한 내가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 자신이 그 변화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변화를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첫째, 남 탓만 하거나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둘째, 거창한 목표만 세우고 작은 실천은 미룹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는 변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넷째, 나의 작은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말은 쉽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명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변화만을 탓하며 무력감에 빠질까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나 자신의 변화를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의미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대신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나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삶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할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하트마 간디처럼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고 평범한 내가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5가지 비법은 무엇일까요? 전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비법과 함께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을 먼저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세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불의가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당신 스스로 불의에 맞서세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당신의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세요. 남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기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세상에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의 모습을 당신의 일상에서 먼저 실천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정약용은 바른 것을 행하는 데는 작은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뒤흔들겠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꾸준히 실천하세요. 하루 1%의 변화가 모여 1년 뒤 37배의 성장을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노력이 모여 언젠가 거대한 물결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에피크로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전체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작은 실천과 꾸준함은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꾸준함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비법,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세요.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처럼 진정한 변화는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성과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당신의 진심과 노력이 담긴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고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진심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소신을 지키세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나 스스로 세운 소신과 가치 안에서 나옵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의 소신을 잃고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의 가치를 찾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디가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비폭력 소신을 잃지 않았듯이 오늘부터 당신이 믿는 가치와 소신을 굳건히 지키는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소신이 세상을 바꾸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 함께의 힘을 믿고 연대를 통해 변화를 확산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당신의 뜻에 동참할 때 비로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당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작은 변화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삶을 희생하며 거창한 변화만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또한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지치고 고통스럽다면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연과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쳐버린 순간은 몇 번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담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당신의 지나친 기대나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를 짓눌렀던 것은 아니었는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은 왠지 외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뿌옇게 안개 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저런 모임에 기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충분히 맛보다 보면 고독에 깃든 묘한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 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의 다른 얼굴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굳이 외부의 거창한 변화에만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사실 이익 관계에 기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들 중 상당수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연락마저 끊기게 됩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옮기는 순간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엔 둘도 없는 친구 같았던 사람들이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잊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늘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에 매달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눈앞의 관계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관계는 어떤 시기가 지나도 서로를 잊지 않고 다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이렇듯 인생의 후반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사라지는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까지 두루 살피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변화 또한 인생의 계절을 따라온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젊을 때에는 거창한 혁명이나 외부의 변화에 열정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변화와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거대한 변화만을 꿈꾸는 것은 젊은 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람이지만 삶의 후반부에는 그 꿈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하며 마음의 고요를 찾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꾸려 노력해야 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나 노력이 나에게 평화로운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무력감이 드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무작정 많은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소수의 변화에 집중할 때 삶이 충분히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가 자기 내면의 변화에도 더욱 깊이 와 닿는 순간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하트마 간디와 현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와 내면의 진실함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바꾸고 싶은 세상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먼저 변화시킬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진심에 이끌리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구호나 거창한 계획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가진 본연의 빛을 묵묵히 발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나고 진정한 영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더는 외부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평범한 내가 세상을 바꾸는 5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을 먼저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라. 당신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둘째,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함을 유지하라. 당신의 꾸준함이 거대한 물결을 만듭니다. 셋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 당신의 진심이 담긴 과정은 그 자체로 영감을 줍니다. 넷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소신을 지켜라. 당신의 소신이 세상을 바꾸는 빛이 됩니다. 다섯째, 함께의 힘을 믿고 연대를 통해 변화를 확산하라. 당신의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석가모니가 내 안의 등불을 밝혀라 했고 공자가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세상을 바꾸는 비결은 외부의 기술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빛을 더욱 밝히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과정에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좌절과 무력감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불합리를 탓하거나 외부의 변화만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 내면과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괴로워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내가 먼저 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대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후자 쪽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외부를 탓하기보다 당신 스스로의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면에 부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혼란스러웠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는 어느 면에서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거나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한 감동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홀로임을 더 이해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렵고 슬프기만 했던 고독이 이제는 너무나 내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너 자신이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아니, 그보다는 당신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시기라서 굳이 바깥에서 거대한 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주인공이자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이 늘 평화롭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 문답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